혼자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사회와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 할 수 있다. 버려지는 필름 매거진에 향을 더했습니다. 민화의 꾸미기를 더해보았습니다. 100% 업사이클링 가방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먼슬리 소백 2월 소백의 남자 소백남 조충현입니다. 자, 2월 소백은요 루키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리서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는 리서치 플랫폼 서베이를 만들고 있는 푸마시팀의 대표 김동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내가 음미하는 미나 일상 꾸미기 브랜드 누르의 손예은입니다. 어려운 경제 뉴스를 누구나 쉽게 겟할 수 있게 돕는 너겟의 이지원입니다. 향으로 마음을 전하는 필름 매거진 업사이클링 디퓨저를 개발한 폐기물 업사이클링 브랜드 대표 문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에게도 환경을 위한 선택을 제공하는 반려용품 전문 업사이클링 브랜드 이따의 한다빈입니다. 루키는 바로 청년이 사회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를 긍정적으로 혁신하는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 양성 동아리라고 합니다. 이 행복나눔재단에서는요 루키 동아리 활동을 통한 청년들의 성장을 위해 대학과 상호 협력을 하면서 1년 동안 약 30개 대학의 동아리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왔는데 며칠 전 그 루키 이노베이터 데이가 있었다면서요? 네,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 루키가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고 우리가 얼마나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장에 대한 포부와 계획을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저도 소문을 다 들었거든요. 대단했었죠?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도 같이 발표 들어주시고 또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해가지고 엄청 뜨거웠던 분위기. 루키들이 이렇게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진짜 발칙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다들 너무 완벽한 결과물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좀 위축이 됐는데 그래도 많이 배우고 좋은 경험을 하고 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발칙한 상상과 신박한 아이디어들로 난무했다고 하는 이 루키들의 이노베이터 데이 그 가슴 찌는 현장 직접 한번 느껴보시죠. 야,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지금 공부하고 계시나? 다들 대본 외우느라고 예.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좀 떨리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좀 준비를 해서 제대로 준비한 거 전할 수 있을지? 이게 루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선택된 일부만 이렇게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준비는 많이 하기는 했는데 올라가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품 같은 것도 다 만든 거예요? 네, 지금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직접 제작한 제품들이에요. 네네. 키워드입니다. 저희 푸마시 팀은 모든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리서치를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리서치를 진행을 하는 거는 자기들의 비즈니스나 어떤 목적에 대한 키워드를 뽑아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서베이를 통해서 리서치를 진행을 하셔서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사업 같은 거에 필요한 키워드들을 잘 뽑아내셨으면 하는 바람에 키워드라는 단어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드로 시작하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드라마입니다. 왜 드라마라는 키워드를 적었는지는
좀 이따 발표 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너센트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너겟만 구독하면 어려운 경제 뉴스도 엄청 쉽고 재밌어지는 마법을 부리는 마법사입니다. 마법사. 저희 팀은요. 사계절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반려동물과 지구가 사계절 내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반려용품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로 하겠습니다. 사계절. 오, 네. 괜찮은데요? 좋아요. 그걸로 네, 좋아요. 저희는 절취선을 썼습니다. 네. 민화가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런 민화가 어렵다는 낡은 생각을 잘라내고 새로운 생각으로 현대와 과거를 잇는다. 그 나이에 잘라내고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드디어 본격적인 성과 발표 시간이네요. 저희가 이제 루키에서 지향하는 지향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장, 도전, 그리고 실패, 이렇게 3가지가 좀 있는데, 저희는 이 친구들이 1년의 과정 속에서 이 3가지 도전과 실패와 그리고 현장을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느냐, 실제 실행했느냐를 조금 집중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정말 대학생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진짜 창업가분들의 이런 패기, 그리고 열정, 그리고 깊이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재무적 가치를 다 분리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나온 특히 루키에서 발표는 이 모든 가치들이 융합됐다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대가 이런 융합된 언어, 융합된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루키들의 또 시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야, 저 같으면 저 자리 이렇게 하면 굉장히 떨렸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직접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한동안 성장하는 데 있어서 주춤하는 기간이었는데 좀 자신감과 용기를 많이 좀 얻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브랜드가 경쟁력이 있을까? 뭐 시장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불안감 같은 게 있었는데 평가위원분께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잘하면 대박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진짜 나중에 대박 나시면 좀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선배도 그렇죠. 네. 다른 팀 발표하는 것도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건 그래도 우리 팀이 제일 뛰어나다. 그래도 요금 여기서 변별력 차이 난다. 강점들이 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도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을 한 이유도 저희가 실제로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불편함과 어려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랑 리서치에 대한 시장에 대한 니즈는 꾸준히 있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고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넓게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자꾸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저를 친숙해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좀 약간 낯이 익어요, 우리 대표님. 한 번에 못 알아봐주셔가지고 조금 서운하기도 한데 저희가 2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언제죠? 그 지난해 9월에 네. 소백 그 세바퀴 퀴즈쇼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 그 노래를 부르셨. 그 노래 불렀어요. 이게 약간 그 통편집된 흑역사인데 네, 뭔가 그래, 그럼 그때 아쉽게 통편집 당했던 그 노래 좀 여기서 힙하게 좀 느낌 있게 좀. 야, 박수.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아니, 생각보다 그때보다 훨씬 낫네. 다행이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제가 통편집 예상했는데 이거 살짝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래도 들어봤고 좀 이렇게 분위기 전환을 해봤는데 이제 뭐 사업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품앗이는 그 어떤 좀 루키들의 모임 팀입니까? 네, 저희는 현재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카이스트, 뭐 한국외대 등 다양한 소속의 청년들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처음에는 루키에서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꾸준히 저희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신 또 청년분들께서 계속해서 합류를 하면서 좀 이제는 스타트업을 향해서 좀 나아가고 있는 예비 창업팀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리서치를 품앗이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문조사 인터뷰 다들 한 번쯤은 참여해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것들을 리서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리서치를 진행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좀 설문조사나 인터뷰 같은 리서치를 진행하셨던 분들이 참여자 모집하는 게 제일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리서치 하나당 좀 비용 확실히 많이 들잖아요. 다른 데 하면. 와, 그래서 180. 네, 180개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기존 리서치 업체들은 이 패널들을 활용해서 리서치를 진행했지만 서베이의 경우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보다 생생하고 보다 시장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팩트는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5년 이내에 2,400억 원의 임팩트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서베이는 이 커뮤니티로부터 시작을 해서 리서치 데이터 허브로 나아가는 비즈니스가 될 것입니다. 품앗이 팀의 주요 고객이 지금 500명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루키들이. 그래서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한번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리서치를 진행을 할 경우 편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메신저 앱과 SNS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편향성이 더욱 심해지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싶다면, 내가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어떤 리서치를 진행하고 싶다면 저희 서베이를 통해서 리서치를 진행하셔서 원하는 데이터, 원하는 리서치, 원하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품앗이 팀의 영상 잘 봤습니다. 그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 같이 다 모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필요한 리서치, 뭐 너한테 필요한 리서치 이런 것들을 다 품앗이해서 같이 좀 공유하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리서치가 필요한 분들이 커뮤니티를 이뤄서 서로의 리서치를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착안을 하기도 했고요. 이후에도 이 커뮤니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간단한 리서치를 진행할 수 있는 투표 게시판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커뮤니티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유행하고 있는 민초 대 반민초 이런 것도 저희가 투표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어떤 이슈성 있게 서로 투표도 하고 이제 댓글도 달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서로 공유하면서 또 공감도 하고 재미있게 즐기는 리서치 기반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런 있습니다. 가벼운 이슈까지도.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민촌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너무 맛있잖아요. 왜 그걸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전 그 양치할 때 너무 좋아요. 그 느낌도 좋은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함께 또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학과 특성상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뭐 마케팅 같은 수업을 듣게 되면 그 과제 같은 거나 팀플 할 때 리서치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때마다 약간
제가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까지 다니는데 과제를 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진행을 하면은 또 경품 같은 걸 걸어가면서 리서치를 진행해야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내 돈을 써가면서 과제를 해야 되나. 다른 대학생뿐만 아니라 뭐 소셜 벤처나 아니면 뭐 비영리 단체분들이 어떻게 리서치를 진행하나를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뭐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 같은 걸로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참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뭐 카톡 같은 걸로 단톡방에 막 올리면서 부탁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전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거의 몇 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커뮤니티로 즐기고 이 리서치 같은 거를 좀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비용 같은 것도 좀 많이 낮아질 수도 있고 응답도 되게 높은 수준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서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의뢰한 게 하나 있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투표 게시판에 투표를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요. 재밌다. 이 조충현님을 우리 팀의 신입 루키로 섭외를 하고 싶은지 한번 투표를 해주시고 만약에 예스를 누르셨다면 그 밑에 섭외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골라주시고 섭외를 재밌다. 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투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이렇게 집중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요. 네. 네, 지금 다 됐습니까? 결과가 예스가 5분, 노우가 2분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뭐 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잘생겨서 목소리가 좋아서 아니, 저는 섭외를 하고 싶지 않는 쪽으로 일단은 골랐는데 그게 여기에는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더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김동훈 대표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죠. 저희가 만약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해서 성공하면은 회사 행사 때 또 와가지고 이렇게 진행도 해주시고 하셔야 되니까 네. 저희 루키보다 더 큰 곳에서 널 크게 보자. 다 좋아요. 사람들과 의견도 소통하고 관심 분야도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중요한 건 수익이잖아요. 네. 수익은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으니까 어떤 기업이나 기존의 스타트업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이나 광고를 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표본 크기가 작은 리서치는 저희가 이제 품앗이답게 이거를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게 하는데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네,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좀 과금을 진행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정밀한 데이터를 얻고 싶다 그러면 이 데이터 같은 것도 저희가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방향성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런 식으로 수익 창출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또 오히려 조그만 그런 범위가 작은 거면 무료로 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는데 어떤 자본이 많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되게 막 2천만 원, 뭐 몇 억씩 사용하면서도 리서치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뭐 소셜 벤처,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좀 작은 규모의 학술 연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부담되잖아요. 이런 정보의 불균형과 데이터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이 사회의 어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발생하는 어떤 비용들을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효과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되게 착한 기업이네요, 진짜. 네. 자, 이렇게 품앗이 팀에 이어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팀은요. 짜잔! 야,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옛날 필름 카메라에 들어간 그 필름이. 그런데 이 필름 매거진을 새롭게 재탄생시키셨다고요? 네. 요즘 레트로가 국내 시장에서 다시 화두가 되면서 필름 카메라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했거든요. 옛날 느낌으로 빈티지하면서 좀 아날로그한 감성이 현재 MZ 세대들의 감성에 딱 적합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레트로한 감성이 있는 필름 매거진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이 필름 매거진이 재탄생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러분 함께 보시죠. 발표하실 때도 저 영상 나오면은 딱 집중이 돼가지고 약간 일종의 치트키 같은 느낌으로 감성적이잖아요. 네. 사진 자체가. 저 내부에서도 저거 약간 효자 영상이라고 발표 때마다 써서 잘 만드셨네. 살짝 반칙이에요, 반칙. 저게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잘한 지점은 이것을 업사이클링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번으로는 상품성인 것 같아요. 기존 시장에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름 매거진, 즉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필름통의 경우 플라스틱, 알루미늄, 스펀지 등의 혼합 소재로 제작되었다는 이유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일반 폐기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수는 연간 약 3,500만 개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너센트는 향을 통해서 제품의 수명 주기를 연장시키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폐기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버려지는 필름 매거진에 향을 더했습니다. 필름 매거진 업사이클링 디퓨저입니다. 차량용 디퓨저에 흔히 적용되는 방식인 펠트지 방식을 필름 매거진에 접목시켜 디퓨저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또한 저희는 일반 폐기물 업사이클링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시장에 형성하기 위해서 제품 라인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폐그물, 종이컵, 우산, 폐타이어 등의 일반 폐기물들을 업사이클링함으로써 제품군 또한 확장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예시로 말씀드리자면은 폐그물을 저희 현재 제품의 포장재로서 적용시켜감으로써 이 브랜드는 업사이클링을 하는 일반 폐기물을 업사이클링 시키는 브랜드다라는 이미지를 조금씩 이렇게 확장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코트사이드 대표님의 영상을 봤는데 이 안에 향을 넣는 거잖아요. 네. 와, 나 진짜 생각도 못 해봤어요. 이 제품을 어떻게 처음으로 개발을 하게 됐냐면은 저희가 사실 그 국내 쓰레기량을 먼저 집중을 했어요. 지금 현재 거의 쓰레기 대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처리 용량도 이미 초과한 상태고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가 정부나 아니면 저희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좀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결국 폐기물을 좀 업사이클링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저의 첫 번째 아이템이 이 필름 매거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준비를 해봤는데 그거예요? 네. 이게 제품이에요? 네네. 너무 신기하다. 우와. 향 혹시 어떠신지? 되게 좋아요. 아, 좋으세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굉장히 좋은데요? 굉장히 구매하고 싶네요. 되게 지금 너무 좋아요.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필름 매거진 안에를 비우고 이 펠트지를 안에다 넣어요. 예.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보통 차량용 디퓨저에 많이 적용되는 방식인데 저희가 그 방식을 이 필름 매거진에 벤치마킹을 했던 거죠. 향이 아주 스무스하고 뭔가 굉장히 달콤한 향이. 계속 손을 막 가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필름 매거진만 업사이클하는 게 아니고 폐기물 아이템이 하나만이 아닌가 봐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종이컵이라든지 아니 종이 빨대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폐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해양 쓰레기인 폐그물, 그리고 저희가 맨날 그 망가지면 버리는 우산 이런 것도 다 폐기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 필름 매거진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앞으로 더 다양한 폐기물을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다시 소비자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좀 물량 보존의 법칙 이거를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과 폐기를 동시에 맞는 거죠. 저희가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을 해서. 네, 굉장히 그 루키로서의 어떤 자부심도 있고 이러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문준상 대표님이 혹시 다음 루키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혹시 조언 같은 거요? 제 인생의 신념이 하나 있는데요. 예. 루키하면서 얻은 신념인데 잠죽자라고 혹시 아시나요? 별다줄! 잠은 죽어서 자자라는 저의 되게 무서운 신념인데요. 말이네요. 제가 그 루키 하면서 사실 루키만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인턴이라던가 학업이라던가 이런 것도 병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잠죽자가 되더라고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잠죽자라는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 좀 사회적 가치 창출이나 아니면 본인의 성장을 좀 추구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잠죽자? 그럼요. 오늘부터 잠죽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뭔가 출출하고 뭔가 군침이 싹 도는 그냥, 맛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근데 진짜 이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저 너겟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치킨 너겟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페이버릿인데. 너겟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먹는 맥도날드 저 반찬 생각했어요. 네, 너겟을 생각하실 텐데 이제 너도 겟할 수 있는 경제 뉴스. 너겟? 네네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너겟만 구독하면 경제 뉴스를 다른 경제 뉴스보다는 훨씬 쉽게 입에 쏙쏙 넣어드린다.
사회생활 좀 오래 해도 뭔가 그 경제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하기도 힘들고 막 힘들잖아요. 복잡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냥 저도 귀가 팔랑귀라서 그냥 남들 듣는 대로 그냥 알아서 막 같이 막 그냥 대충 그렇게 해주고 투자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한 입에 진짜 치킨 너겟처럼 너겟 쏙 넣어주는지 그거 진짜 굉장히 궁금합니다. 최근 투자에 뛰어든 청년들이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금융 문맹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유년 시절부터 올바른 경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남성의 수익률이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서 너겟은 청년들에게 쉽게 경제 뉴스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저희 너겟은 자체 검증 시스템을 제작하였습니다. 크게 언론사, 포털, 소비자 세 가지 기준으로 구성된 자체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가장 적합한 뉴스 주제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주제는 어떠한 청년이라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재가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구독자의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구독자별로 최적의 콘텐츠를 받아볼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금융문맹 테스트도 진행해 봤는데요. 너겟을 구독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년들과 비교해 약 평균 3% 정도 상승한 63.8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재화로 바꿔보면 약 1조 290억 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너겟이 10만 명 규모까지 성장한다면 이 같은 경제적인 효과는 1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겟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미 인구 5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 명 이상이 투자에 뛰어들고 있으며 그중 청년 투자자는 약 340만 명 규모입니다. 그중 저희는 청년 투자자들의 5%에 해당하는 17만 명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겟 구독자 이선주입니다. 지금 대학생이고요. 작년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경제 공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겟 구독자 이주현이고요. 사회초년생으로서 경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너겟을 구독했습니다. 단어 설명이 좀 친절하게 나와 있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 따라가면서 그거에 맞춰서 추천해주는 아이템들도 재밌었습니다. 공부하는 게 쌓이면서 저만의 경제관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금융문맹 탈출을 위한 경제 콘텐츠 구독 서비스 리더 넥스트 리딩 이노베이터 너겟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너겟이 뭔가 어떤 사회적 문제를 딱 착안해서 기획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장 포커스를 둔 건 일단 금융문맹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고, 이제 대부분 이제 금융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정작 돈을 벌었을 때 이제 많은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되고 맞아요. 어떻게 현명하게 써야 되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저 약간 입 벌리고 보이십니까? 금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금리!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죠?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사실 저도 약간 보면은 경제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돈은 벌고 싶은데. 네, 저희 구독자 중에서도 네. 조준영 형님처럼 네. 그런 백지 상태의 분들이 초반에 많이 구독을 하시거든요. 아, 맞나? 네네. 네. 주 3회? 주 3회? 네, 주 3회 정도의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이제 나은 그런 거를
경제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기 조금 힘든 부분들을 이제 많이 전달을 담아가지고 좀 알기 쉽게 전달을 하는 내용들이 대왕 너겟이고, 한입 너겟이라고 꼭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 한 줄, 두 줄 정도의 내용으로 좀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들을 한입 너겟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 뉴스를 보통 전달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 그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도 요즘에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암호화폐나 아니면 NFT 이런 부분까지 조금 확장해가지고 현재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구독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어제 기준으로 이제 유료까지 포함을 하면 4,700명 정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4,700명. 김동훈 대표님 몇 명이라고 했죠? 제가 다운로드 수가 1,500, 그다음 회원 가입자 수 600명. 600명. 와. 저기랑 같이 좀 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 한번 합쳐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너겟을 만드시면서 경제에 대한 공부를 상당히 관심 많이 많네, 하셨을 거 지금 아니에요. 이 친구 진짜. 맞네. 혹시 대표님 수익률 공개 가능한가요? 그렇게 진짜 경제고도 빠삭하고 잘 안다고 하면 너겟에 대한 신뢰도가 또 될 수 있다 보니까 정확한 수익률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빨간불이에요, 파란불이에요?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이고, 최근에 좀 이제 저도 다양한 경제 뉴스를 보고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키트 관련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키트 관련 그거 가격 올랐잖아요, 그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말에 가족들이랑 이제 소고기 먹을 정도. 한우? 한우.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무제한이요?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너겟 구독하세요? 저도 한 입 먹어보고 그다음에 저도 소고기도 한번.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루키팀은요, 저도 개인적으로 반려인이지만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아이템을 만드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1,5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외부 활동을 함께하는 반려인들이 늘면서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같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슬링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슬링백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혹시 MC님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강아지 이름이 룽지거든요. 룽지한테 어울리는 어떤 그런 느낌? 굉장히 또 많이 큰 뭔가 구매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시중에는 이제 반려동물 슬링백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들을 제가 다 써봤어요, 저도.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있을만 하면은 뭔가 하나씩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비싸거나. 네, 저희는 이런 슬링백들과는 조금 많이 다른, 좀 특별한 소재와 특별한 기능만을 넣은 그런 슬링백을 만들었습니다. 차별성 확실히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반려견 두부와 함께 9년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슬링백을 사용해보며 폴리에스테르는 쉽게 찢어질 수 있었고 캔버스천은 쉽게 오염이 되는 등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로 웨이스트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에서 반려용품은 늘 저에게 인지부조를 안겨줬습니다. 이건 저만의 고민이 아닌 환경을 생각하는 반려인 모두의 고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반려견은 많은 반면 시장에 친환경 제품이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이따는 청바지를 업사이클링하여 애견 슬링백을 만들었습니다. 포그미백은 페트병을 재활용한 플라텍스 원단과 입지 않는 청바지를 활용하고 대나무로 만든 밤부 원단을 사용한 100% 업사이클링 가방입니다. 저희는 제품성도 놓치고 싶지 않아 소비자 설문조사와 다양한 리뷰 분석을 통해 제품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보완하였는데요. 이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저희는 2차 시제품을 제작하여 반려용품 샵을 통해 저희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일단 너무 편했어요.
저랑 반려견 모두에게 편했는데 보시면 제품이 튼튼하고 지지도 잘해줘서 어깨도 너무 편하고 반려견도 너무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반려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반려동물 제로웨이스트 상품이 늘어난다면 친환경적인 삶과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삶 모두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1년 9월 반려동물을 위한 새로운 기획을 만들며 단 3개월 만에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이 빠른 성장에는 각 분야에 맞는 본인의 적,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살렸기 때문인데요. 반려인과 지구를 이어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심이 되겠습니다. 야, 잘 봤습니다. 슬리피 되게 예쁘네요, 진짜. 저희 이렇게 제품도 가져와 봤는데요. 진짜? 네, 실제로 강아지가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 강아지 창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창문으로 이렇게 얼굴을 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너무 편해 보인다, 그죠? 강아지가. 턱도 딱 받쳐지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럼 저게 몇 킬로 정도 그겁니까? 지금 저희가 1차 모델로 뽑은 거는 이제 5kg 미만 소형견 친구들 대상으로 저희가 제품을 제작을 했어요. 그 슬림백을 청바지로 만든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고 진짜 약간 신박한 느낌이었어요. 저 이거 삽니다. 나오는 것만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저 한번 안 그래도 사야 되는데 한번 매봐도 될까요? 아, 네. 우리 강아지 룽지 생각하면서 야, 잠깐만 매볼게요. 딱이다. 진짜 근데 이거 대표님이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고요. 그러면서 여기 한번 만져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야, 그래 튼튼하고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 맞아요. 완제품 언제 나와요, 이거?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상반기 중에 펀딩으로 먼저 만나볼 생각이고요. 이제 펀딩 이후에는 스마트 스토어 오픈해가지고 소비자분들이 언제든 구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에요. 이거 그냥 3개월 만에 만드신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아이템 만드는데 시간 굉장히 빠듯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행복나눔재단과 함께 했던 그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세상이 없는 세상에 김정식 대표님이랑 이제 멘토링 매치가 됐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하시는 게 이제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한 원단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들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잘 만났네. 네, 너무 거기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만나가지고 저 대표님을 통해서 이런 플라텍스 원단이 있다고 소개를 받고 그리고 밤부 원단이 안감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밤부 소재. 이런 원단도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거든요. 아, 이 안에 밤부예요? 네, 안에 검은 색깔 부드러운 게 밤부 원단이에요. 그렇구나. 부드럽네. 네. 두 가지 괜찮아. 너무 좋겠다. 간식 달라는데. 저희가 환경을 지킨다고 해서 물건을 아예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쓸 거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저희 슬림백 하나를 만들 때 청바지 2개를 사용을 해요. 아, 2개 들어가요? 네, 청바지 2벌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물 15,000리터가 절약이 되기도 하고 저희가 사용한 플라텍스 원단이 플라스틱 병을 좀 재활용해가지고 만든 원단이에요. 그래서 페트병 하나를 재활용할 때마다 나무 묘목 2.7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계산하기 좀 힘든데 이거 계산하시라고 굉장히 경제적 효과까지 대단합니다. 다음 세대들한테 뭔가 그런 미안한 걱정도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환경을 물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루키들의 이런 반짝이는 아이디어 굉장히 훌륭하고 칭찬 진짜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최고예요. 예. 자, 이제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루키팀이 보니까 팀명이 느루인데 이게 느루 무슨 뜻입니까? 누르는 계속하면 언제나라는 순우리말인데요. 저희 슬로건 중에 전통문화 느루리 곁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발음에 느루리 할 때 누르를 가지고 온 것이기도 합니다. 약간 연음해가지고. 네. 혹시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시나요? 정확히는 민화라는 그림인데요. 네. 이게 그러면은 달력이 되는 거. 달력이요? 네. 그 민화 달력하면은 옛날에 그 뭔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맞아요. 갖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 여러분들 우리 느루의 이야기 어떻게 또 일상에 이 민화 이야기가 스며들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민화를 접한 기억 얼마나 되시나요? 최근 일주일, 최근 한 달,
1년 동안 민화를 접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 거의 없거나 어쩌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서양화는 어떨까요? 혹시 어제 갔던 식당에서 서양화를 마주하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왜 민화는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 느루는 이 문제에 집중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전통 예술을 관람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90% 이상이 관람한 적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민화가 이렇게 소외되어 가는 문제에 대하여 한 연구 논문은 일반 대중들의 접근성 확대를 통해 이 약점과 위협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느루는 민화를 일상에 가져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합니다. 민화에 꾸미기를 더해 보았습니다. 다이어리 꾸미기 그런 걸 할 때도 일러스트 디자인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MZ세대에게 매력적인 트렌디한 민화 디자인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여 인테리어 효과를 줍니다. 또한 민화의 각 소재에 담긴 좋은 의미와 기운을 제품을 통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느루는 지난 2년간의 활동을 통해 느루의 성장 가능성, 시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금액이 굉장히 높은 분이네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0% 이상이 저희 느루의 디자인이 예뻐서 구매하였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저희 느루만이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 작가님들의 작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루는 민화 작가와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집니다. 느루가 작품비를 민화 작가에게 제공하고 작품을 제공받으면 느루는 제공받은 작품을 매력적으로 재해석하여 MZ세대에게,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와, 굉장히 시장 전망이 밝습니다. 맞아요. 그 K-팝, 뭐 K-드라마 인기가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잠깐 볼까요? 네, 달력이랑 이런 것들. 네. 와, 너무 예쁜데요? 달력 말고도 이렇게 스티커랑 마스킹 테이프도 만들고 있거든요. 야, 스티커, 호랑이. 야, 너무 예쁩니다, 진짜. 이런 거 약간 그 스티커가 동그래서 생각난 건데 그리톡 같은 걸로 만들어도 되게 예쁠 것 같네요. 디자인. 천재인데요? 그리고 문구 시장도 최근에 엄청 커졌고 스티커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 안에서 우리 민화도 뭔가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좀 가능성,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루만의 차별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만약에 민화를 있는 그대로 사용을 했으면 그냥 민화가 붙은 달력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8월 달력을 보시면 이거는 1월 오봉도라는 작품인데요. 여기 이렇게 일렬로 산이랑 나무가 있는 거를 이렇게 재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나무도 새롭게 배치를 해서 구성을 한 건데 뭔가 그냥 민화를 그대로 썼다면 이런 힙한 느낌은 없지 않았을까 재구성하면서 그 젊은 세대들의 어떤 느낌을 힙하게 표현한 또 민화 자체가 좀 재밌는 게 이 안에 다 스토리가 그 안에 다 상황들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1월 달력인데요. 이게 80세 생일을 축하하는 행진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 위에 풍악을 울리는 악사가 입고 있는 옷은 풍물놀이를 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이 노란 한복은 전통 행진 음악인 대치타라는 거를 연주할 때 입는 한복이에요. 어떻게 좀 품앗이에서 요거 리서치하면 어떤 결과가 좀 나올 거야 이거? 일단 딱 저희가 리서치를 진행할 때 이런 사진 같은 거를 올려가지고 또 리서치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 서양화 제품, 민화 제품 했을 때 어느 게 더 힙한 것 같냐라고 딱 리서치 진행하면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디자인으로는 충분히 민화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님의 의견도 굉장히 좋네요. 정말 이 발칙한 루키, 세상 힙한 루키 여러분들 만나서 오늘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박수. 자, 문규정 대표님 대박나라! 네, 한동인 대표님 대박나시고 이기현 대표님 대박나세요! 누구 대박! 품앗이 같이 품앗이 하자! 네, 대박. 네, 좋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시각, 그다음에 지금 즉석에서 막 콜라보레이션이 몇 개씩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소백과 함께 이제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아마 제 숨이 다하는 순간이 제 루키로서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루키를 하면서 배운 점도 많았고 또 직접 이렇게 내가 몸소 실천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귀한 경험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꼭 성공을 한다고 루키가 좋은 게 아니라 실패를 오히려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보호막 같은 존재로서 루키가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사회적인 가치를 만드는데 좀 일조했던 활동이고 저 역시 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저희 이따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루키로서 계속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네. 저희는 실패를 한 번 경험해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이런 슬럼프나 이런 좌절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다른 이렇게 좋은 사회적 가치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앞으로 누르뿐만 아니라 다른 루키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활동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월 소백 루키와 함께한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2022년 새로운 가치 있는 봄, 같이 맞을 봄 3월 소백에서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화이팅!